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칠판에 적은 것처럼 아편 전쟁과 중국의 개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중국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인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거대한 아시아의 거대한 나라 중국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양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을 이렇게 진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에도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우리가 근대화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살펴볼 것이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영국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과의 어떤 전쟁, 그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편 전쟁,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중국의 개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다시 또 영국이 등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는 알다시피 영국이 승리하게 되죠. 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승리한 나라가 있고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가 있어. 전쟁은 혹독하다. 그래서 패배한 나라 입장에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전쟁의 결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쟁으로까지 갈 때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자. 자, 영국과 그다음에 당시 중국의 나라 이름은 청나라.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 이름은 청나라다. 그래서 영국, 청나라가 전통적으로 그 훨씬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영국과 청나라 간에 가는 청나라와의 무역이 발달해 오고 있었어요. 두 나라 간에 물자를 교류하는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전쟁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좀 살펴보자. 첫 번째, 그림으로 좀 선생님이 조그맣게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이해해 봅시다. 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영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청나라가 이렇게 있고, 당시 중국을 지배했던, 다스렸던 나라 이름은 청나라였기 때문에 청이라고 적는 겁니다. 자, 두 나라 간의 무역이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당시 영국 귀족들이라든지 영국 지배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청나라에서 수입 물품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차,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마셔왔던 차, 그 다음에 화려한 빛깔의 도자기,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영국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많은 양이 수입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수입 물품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차, 도자기 등이 비싸겠지? 그러면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이 뭐였냐면 바로 은이라는 화폐였어. 그 당시에는 화폐가 은이었다. 서로 거래할 때 사용하는 화폐가 은이었는데, 차, 도자기를 수입해오는 그 대가로 영국은 청나라에 대해서 그 대가로 은을 상당히 많은 양을 지불하는 이런 상황으로 두 나라가 무역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영국이 이와 같은 차, 도자기 수입 대가로 인해서 영국의 무역으로 인한 마이너스죠? 무역 적자가 상당히 영국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 무역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영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이와 같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국이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더라?
자, 잘 생각해보자.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인도에서 값싸게 원료를 재배했던 면화뿐만 아니라 무엇을 재배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했고 그것이 아편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편 때문에 발생한다 해서 아편 전쟁,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인도에서 무엇을 재배해서 아편을 재배해서 지난 시간에 연결됐던 거 인도 땅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어떻게 했다? 중국, 자 나왔습니다. 중국 청나라에 어떻게 수출했다 그랬죠? 몰래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알겠죠? 몰래 수출한다. 이걸 우리가 밀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밀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자신들의 무역 적자에 대한 해결책의 방법으로서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 몰래 수출하면서 이와 같은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영국이 이렇게 대응을 했다. 상황이 반전됐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이번에는 청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청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문제냐면 자,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또 뭐가 되는 거야? 반대로 이 아편을 들여오는 그 아편을 돈 주고 사는 그 대가로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즉 청나라의 대량의 당시 화폐는 은이라고 그랬죠? 은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 알겠죠? 그 다음에 아편을 많이 사람들이 취급하게 되면서 아편 중독자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아편 중독자가 증가해서 이것 때문에 중국의 청나라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영국의 아편 재배, 그것이 청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반대로 청나라가 아편 수입 대가로 인해서 많은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그 다음에 또한 사회 문제로 등극하게 되는 아편 중독자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청나라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청나라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는 바로 청나라의 청의 대응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어떻게 한다? 바로 얘들아 그 당시에 임칙서. 자, 임칙서는 사람 이름이야. 임칙서라는 사람을 흠차대신이라고 하는데 흠차대신 어떤 특정 임무를 주고 그때 잠깐 임시직으로 특정 임무를 황제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그런 사람을 흠차대신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임칙서를 특정 임무를 주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흠차대신으로 임명하고 임칙서를, 알겠죠? 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얘들아 광저우로 보내서 바로 이 광저우를 통해 가지고 아편 문제, 아편의 밀수가 상당히 심각한 거였거든. 그래서 광저우로 보내서 임칙서에 대해서 임칙서가 광저우를 보내서 아편을 몰수하고 그 몰수한 아편을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태워버립니다. 소각 조치. 알겠죠? 기록에 보면 무려 2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몰수하고 소각 조치한,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조치를 아주 강압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임칙서가 중심이 돼서 강한 대응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당시 아편 무역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불법인 아편 무역인 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청나라 중국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칙서를 통해 가지고 이 아편을 몰수하고 몰수한 아편에 대해서 소각, 불태워버리는
그 당시의 기록에 2만 상자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 아편을 이런 식으로 조치를 때려버리는 아주 매우 강력한 조치를 떼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전개는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 자, 청나라의 이와 같은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서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터지게 된 게 오늘의 주제, 아편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편 때문에 발생했다, 아편 전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영국과 청나라의 무역 관계, 그렇죠? 서로 문제가 있고 서로 한 번씩 대응을 했어. 얘들아, 빨간색으로 다시 한 번씩 대응. 영국도 대응, 청나라도 대응. 청나라, 영국 한 번씩 대응을 했어. 그러면 한 번씩 주고받았네. 그 한 번씩 주고받았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뭐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전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중국이 취한 이런 아편 몰수 소각 조치는 그렇죠,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편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영국과 청나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결론적으로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아편 전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아편 전쟁은 총 2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일단 제목을 아편 전쟁 이렇게 적고요. 아편 전쟁은 총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난다 그래서 제1차 아편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제1차 아편 전쟁 1840년도에 제1차 아편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원인은 앞에 게 다 포함되는 거야. 이 포함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 자, 1차 아편 전쟁의 배경.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자, 청나라의 아편 몰수 조치의 반발. 그렇죠? 영국이 반발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영국 상인들, 자국 상인, 즉 자국 상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영국 상인. 영국 상인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을 보호를 명분으로 혹은 다른 말로 이와 같은 거를 구실로 내세워서 이 두 가지를 구실로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1차 아편 전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쟁의 전개, 그래서 영국이 공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공격을 일으켜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오늘의 별표 5개, 우리 또 장수 돌침대 또 하나 살까요? 제1차 아편 전쟁의 내용, 그 결과 우리 꼭 알아야 한다. 꼭 알아야 되는 거.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그 결과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조약의 이름은 난징 조약이라고 한다. 자, 전쟁을 마무리하고 1842년도에 제1차 아편 전쟁에 승리한 영국이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를 상대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조약의 이름은 난징 조약이라고 한다. 조약을 맺었잖아. 그러면 조약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있고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가 있어. 당연히 누구한테 유리하겠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고 영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자, 중국의 도시 상하이를 포함한 5개의 항구를 열어라. 5개 항구 개항. 그 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우리 홍콩이라는 지금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지만 이 난징 조약을 통해 가지고 홍콩을 영국에 이때 넘겨주게 됩니다. 영국에 넘겨주게 되고 알겠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자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해라. 알겠죠? 그러니까 중국 땅덩어리를 무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기저기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돈장사, 무역을 통해서 우리는 돈장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겠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특정 일부의 땅을 영국에게 넘겨주면서 알겠죠? 영토의 일부마저 영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제1차 아편 전쟁은 영국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중국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무너지게 된 결과 이와 같은 영국에게 유리하고 청나라한테 불리한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전쟁과 그 조약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지? 아편 전쟁은 2차례에 걸쳐서 발생했다 그랬어. 그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 먼저 적고 살펴볼게요. 제2차 아편 전쟁이라고 한다. 자, 제2차 아편 전쟁은 1856년도에 자, 아편 전쟁 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한 15년, 16년 뒤에 자, 난징 조약이 체결되고 한 10년이 훨씬 넘은 그 시간 동안 그 이후에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시 또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걸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 자,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영국이 가져가고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영국이 원하는 상황이 뭐였지? 무역을 확대해가지고 그 무역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자신들의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자신들의 장사꾼이 돈을 벌고 그 장사꾼이 돈을 범으로 해서 영국이란 나라의 어떤 경제력을 좀 확보하고 재산도 축적하고 자본도 축적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영국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뭘 중국한테 요구한다. 야, 조약 좀 개정하자. 조약을 좀 바꾸자. 수정하자.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영국이 무역의 확대를 더 하자. 무역을 하는 내용을 더 확대해서 우리 무역을 진행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약도 좀 수정해 가면서 알겠죠? 근데 청나라가 어떻게 안 받아주는 거야. 청나라가 거부했어요. 영국의 이와 같은 무역 확대 요구, 그 다음에 조약의 개정, 조약의 수정 이와 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청나라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뭐밖에 없는 거야?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제2차 아편 전쟁으로 가게 되는데 자, 방금 얘기한 부분을 또 한번 또 설명해 볼까요? 자, 배경 첫 번째, 영국이 자, 지속적인 무역을 확대해서 알겠죠? 자신들의 어떤 자본 축적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앞에서 맺었던 조약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아. 조약 개정의 필요성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2차 아편 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야.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때마침 자, 제2차 아편 전쟁으로 가게 되는 1856년도에 에로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에로라는 거는 뭐냐면 배 이름이야. 영국 배 이름 에로호 선박. 영국 선박이 광저우 항구에 정박해 있었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청나라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이 배에 수상한 사람이 타고 있다, 간첩이 타고 있다, 밀수 혐의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영국 경찰이 이 배에 에로라는 배에 급습을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올라타가지고
그 밀수 혐의, 간첩 혐의,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수색을 한단 말이야. 막 뒤지고 막. 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터지게 되냐면 그 과정 속에서 배에 걸려 있었던 영국의 국기가 청나라 경찰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려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돼. 영국 국기가 강제로 끌어내려졌다. 에로호라는 배에서 영국의 국기 깃발이 강제로 끌어내려지게 된 사건이다. 그래서 에로호 사건. 자, 그렇지 않아도 영국은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 그래서 조약을 개정하자 계속 요구하는데 청나라는 받아주지 않고, 근데 때마침 에로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전쟁의 전개, 자, 영국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영국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우리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영국이 올 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이 나라 이름 바로 프랑스입니다. 알겠죠? 프랑스랑 영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래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일제히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청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청나라가 이 전쟁에서도 또 패배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쟁에서 졌네? 앞에 거랑 똑같은 거야. 또 조약을 맺는 거야. 자, 역시 마찬가지 별표. 그렇죠. 우리 장수 돌침대 하나 더 사자.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 장수 돌침대 하나 더 삽니다. 이때 결과. 자, 어떤 조약? 이번에는 조약을 두 개를 연달아서 맺는다. 첫 번째 조약의 이름은 텐진 조약이라고 해요. 텐진 조약. 1858년도에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또 그 이후에 베이징 조약 1860년도에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각각 연달아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조약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 첫 번째, 아까 상하이 등 5개 항구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뭐 2배야. 10개 항구를 열어라. 그리고 자신들의 무역 확대, 영국의 무역 확대, 10개 항구 개항, 이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바로 영국하고 프랑스가 같이 오면서 특히 프랑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 종교, 중국 땅덩어리에 이 종교, 바로 크리스트교가 포교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해라. 알겠죠? 자, 프랑스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서양 열강들의, 제국주의 열강의 종교 크리스트교까지 중국 땅 안에 포교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조약 내용에 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외국 공사,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허용, 베이징 주재 허용. 여기 보이나? 뭐 보이네 살짝. 자,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허용. 여기 좀 어렵다 한자. 외국 공사, 외교관들, 즉 영국과 프랑스 같은 외교관들이 중국 땅 안에 베이징 주재 머무를 수 있게 허용하겠다. 베이징에 머무를 수 있게끔, 영국의 외교관이 베이징에 머무를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일까? 베이징이 상징하는 게 뭐죠? 청나라 황제 폐하가 계신 청나라의 수도야. 즉 수도인 베이징에 외교관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알겠죠? 수도까지 들어와가지고 외국인들이 딱 머무를 수 있게끔, 뭐 어떤 상징적인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청나라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 할까? 자,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중국에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는, 중국에 계속해서 넘볼 수 있는, 중국으로 진출해서 다양한 이권, 다양한 뭐 경제적인 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확보해 나가야겠죠. 그렇죠? 항구 개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외교관들이 수도인 베이징에 머무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포교되는 것을 허용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차례대로 체결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제1차 아편 전쟁으로 인한 난징 조약,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인한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은 똑같이 어떤 성격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 거기에 프랑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가 있어요. 그럼 이 조약의 내용은 평등할까 불평등할까? 당연히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난징 조약과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은 청나라가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 평등 조약이 아닌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가 감당해야 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알겠죠?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 배상금 내용까지도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한테 지불해줘야 하는 피해 배상금도 지불하는 그 내용도 조약 내용에 있었어. 알겠죠? 그러니까 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항구를 엄청나게 열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이런 식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알겠죠? 종교도 크리스트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외국인들도 외교관들도 베이징에 와 있고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그 기반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편 전쟁의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의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제1차 아편 전쟁과 제2차 아편 전쟁이 있기까지 우리 왼쪽에서 그렇죠? 전통적으로 영국과 청나라의 어떤 무역 관계 속에서 알겠죠? 영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했고 그로 인한 영국의 그 아편 때문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고 거기에 대한 중국은 아편을 몰수하고 불태워버리는 조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영국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오면서 아편 전쟁이 시작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 그 두 나라의 관계는 평등할 수 없는 것이고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조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죠. 이와 같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은 중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려고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